올겨울 최강 한파로 저수지와 하천이 얼어붙었고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추위에 강한 AI 바이러스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방역 현장은 소독약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온풍기를 돌리는 등 강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생산한 농작물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농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빠르면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오늘 전북을 강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저수지와 하천까지 얼어붙었고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도 오늘도 중단됐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동장군의 맹렬한 기세에 축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아지들은 방한복을 입고 보온등 아래서 추위를 견뎌냅니다. 칼바람을 막기 위해 천막을 쳤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춥다 보니까 커튼이 얼어붙어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계가 지금 오작동이 나서 지금 커튼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저수지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얼어붙은 하천에 박힌 낚싯대는 아무리 흔들어봐도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기온이 최고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곳 하천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로 힘껏 내리쳐봐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진안과 임실의 수은주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13개 시군이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임실과 남원 등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나흘 동안 500여 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했고 고창에서는 엄동설안에 길을 나선 90대 노인이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공항의 항공기와 서해 5개 노선의 연안여객선 운항은 나흘째 중단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해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모레는 평년 기온을 되찾아 다음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런 강추위 속에 하루 종일 한파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I 방역 담당자들입니다. 추위도 문제지만 기온이 떨어져 소독약이 얼어붙진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용지에 있는 AI 방역 거점 소독시설. 강추위에도 소독 탱크 내 소독약이 얼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보온천을 덮어놓은 덕입니다. 얼지 않게끔 보온을 3겹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해보니까 안 얼어가지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독 탱크에서 제독기로 이어지는 관은 얼지 않도록 보온재로 싸맸고 제독기 안에는 소형 온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열 발생 장치를 달아놨어도 연결관이 얼어버린 보조 소독시설은 응급조치로 전열기를 틀어놨습니다. 24시간을 3궤도로 근무하는 방역 요원들은 사명감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발로 주기에 빨리 이렇게 AI를 퇴치시키는 그런 신념 아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파에 열악해진 여건에도 방역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AI 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특히나 요즘처럼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한파에는 소독제의 소독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농도를 2배가량 높여 쓰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AI의 43%는 1월 중순부터 2월 말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반가량이 최대 고비인 셈입니다. 1월 중순서부터 1월 말까지가 집중해서 발병했던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서부터 더 훨씬 긴장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요.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방역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서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판로가 막히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장에 내다 팔아 생활하는 이미은 씨. 창고에 가득 쌓인 콩과 참깨 등 농작물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환경오염으로 익산 장전마을에 집단암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항의까지 빈번해 아예 내다 팔기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물건을 못 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도 4명이 있고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가을부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 거래를 해온 시장 상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못 사 먹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여기 그냥 전에는 여기저기서 주문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판로가 아주 문제가 돼 있어요 여기도. 집단 암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농작물 구입을 꺼리면서 주민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농작물 판로가 막혀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가 이곳 장전마을에 40여 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발암물질 연관성을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비자 간의 어떤 신뢰가 다시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10년 넘게 고통을 겪어온 장전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농작물 판로가 막히면서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대중공업이 새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주한 뒤 1, 2년은 지나야 일감을 확보하는 업계의 특성상 군산조선소는 빠르면 내년에나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 쉴 새 없이 대형 선박을 건조하던 도크는 텅 비어있고 조선소 주변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가동을 멈춘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한때 85개에 이르던 협력업체는 22개로 줄었고 근로자는 4,500여 명에서 40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력은 다 흩어졌죠. 그 인력 자체도 지금 일거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2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왔던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132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수주액 100억 달러보다 30%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바닥을 쳤던 2016년 59억 달러보다는 2배 이상 많습니다. 조선업황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수주한 뒤 1, 2년은 지나야 실제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조선업 특성상 올해까지는 일감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들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해서 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경영자금도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지만 전북 조선업계의 고난의 행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지만 정작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들이 자금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근로자들이 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만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이건식 시장의 낙마로 부시장의 대행체제로 새해를 맞은 김제 씨입니다. 김제 씨는 올해 새만금 사업과 종자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도 김제 시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새만금입니다. 매립지의 관할권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내부 개발과 신항만 건설, 무엇보다 신공항을 지역에 유치하는 일이 큰 과제입니다. 하포 지역은 새만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세가 잼버리데이 개최 지역에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인근 도시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확장도 추진됩니다. 올해 지평선 산업단지와 백구 농공단지 분양을 모두 마친 뒤 백구 2단지 조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자산업을 중심으로 미래형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핵심 현안입니다. 김제시는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ICT 스마트팜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육종 연구단지와 국제 박람회로 종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농생명 수도 김제에서 첨단 농업과 종자생명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세계 종자 강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낡은 김제 육교를 재가설하고 농촌 지역의 상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도시 기반을 갖추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또 지평선 축제가 문화관광부의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서남대 학교 김철승 교수협의 회장 등이 낸 서남대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서남대 폐쇄 명령 중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파산재판부는 서남대가 폐쇄돼 학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무자의 부채만 늘어나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서남대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생 신청마저 기각됨에 따라 서남대는 예정대로 다음 달 폐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고준희 양의 친부와 내연녀 모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고준희 양에 대한 육아 기록과 친부 고 씨의 인터넷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 씨와 내연녀 등은 준희 양을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 서기관 승진 후보자의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이고 인사 담당자들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대출을 쉽게 받게 해준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6살 A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45살 B씨와 40살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저신용자에게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0여 명에게 5억 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